안녕하세요, 한별쌤입니다. 자, 오늘은 예고했던 대로 지난 6월 초에 봤던 고등학교 2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모의고사 문제 생명과학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3학년들이 보는 그런 모의고사나 이제 수능 기출문제나 이런 문제들과 비교하면은 2학년 모의고사는 일단 6월이라 범위도 되게 적고 이제 문제 난이도도 쉽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잘 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걸 체크해 볼 수도 있고요. 이번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들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어서 문제 푸는 연습을 하는데 좋을 것 같아서 풀이를 하는 것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물화생지 중에 보통 친구들이 가장 많이 이제 수능에서 선택하는 과목이 생명과학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풀어보는 것도 이제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이런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은 보통 이렇게 생명현상의 특성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 보통 아주 쉬운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쭉 있는데 자, 2학년 모의고사에서는 아마 시간이 부족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 수능에서는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뭐 이거를 하나하나 다 읽는다기보다 딱 문제에 필요한 부분만 읽고 이제 바로 문제 풀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은 이제 앞에 뭐 이런 식충식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죠. 소화액을 이용해서 이제 소화를 한다라는 요 내용인데, 요 내용은 생물의 특성 중에 뭐에 대한 내용이죠? 네, 바로 물질 대사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러면은 물질 대사에 대한 내용을 딱 찾으면 됩니다. 또 우리는 지금 풀이를 하는 중이니까 5가지를 전부 다 보면은 1번에 미모사 잎을 건드리면 잎이 접힌다. 이거는 뭐겠어요? 네, 얘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겠죠. 자, 그다음에 변은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양분을 합성한다. 이제 식물의 광합성에 대한 내용인데 그게 바로 이제 물질 대사의 예시죠.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3, 4, 5번이 뭔지도 확인을 해보면은 생명인 어머니로부터 생명인 아들 태어난다. 이거는 이제 유전이죠. 유전자 물려주는 유전이고요. 지렁이에게 빛을 비추면 어두운 곳으로 이동한다. 이것도 역시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다. 빛 자극에 대해서 지렁이가 반응한 거죠. 자, 그리고 사마귀는 주변 환경과 비슷한 생김새로 천적의 눈을 속일 수 있다. 이거는 뭐죠? 네, 요거는 적응과 진화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번 문제 풀어봤고 다음 2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2번은 바이러스와 이제 사람의 세포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제 그림의 둘 중에 하나는 바이러스, 하나는 사람 세포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이러스가 사람의 세포, 일반적인 다른 세포보다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이제 기억이 바이러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사람의 세포는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렇게 세포막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또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들은 약간 이렇게 단백질과 핵산으로만 이루어진 이런 좀 독특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은 핵산을 가진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주로 핵산과 단백질, 이 2가지 물질로 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핵산은 RNA를 가지는 애도 있고 DNA를 가지는 애도 있고 이랬습니다. 자, 그다음에 니은에서 물질대사 일어난다. 자, 니은 사람의 세포니까 물질대사 일어나겠죠. 자, 그리고 기억 니은은 세포 분열을 통해 증식한다. 자, 사람의 세포는 세포 분열을 하겠지만 바이러스는 세포의 형태가 일단 아니고요. 그래서 세포 분열이라고 하기도 좀 힘들겠죠. 네, 그래서 디귿은 틀려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정상인에서 일어나는 영양소의 물질 대사 과정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자, 단백질이 이제 아미노산이 되고 있죠. 아마 이제 단백질을 우리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소화 작용을 통해서 이제 분해하는 작용일 겁니다. 그래서 소화니까 이제 분해 이제 큰 물질을 작게 쪼개는 거죠. 그러면은 물질 대사로 따지면 이화 작용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리고 아미노산을 또 더 분해하면은 단백질은 탄소, 그리고 수소, 그리고 산소, 그리고 질소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단백질을 분해하면은 질소노폐물이 생깁니다. 그래서 질소노폐물이 바로 요 암모니아죠. 그래서 암모니아 자체는 이제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뭘로 바꿔서 배설을 했어요? 네, 요소로 바꿔서 배설을 했죠.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탄소 골격은 세포호흡 과정을 거쳐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를 하고요. 이때 이제 이런 유기물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ATP의 형태로 만들어서 바꿔서 썼습니다. 근데 이때 100% ATP로 바꾸지는 못하고 일부만 바꾸고요. 나머지는 열로 이렇게 방출이 됐었죠. 자, 그럼 보기를 보면 기억에 이제 소화는 분해니까 이화작용 맞죠? 자, 그리고 암모니아를 우리는 어디서 요소로 바꿔요? 네, 바로 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에서 요소로 전환한다. 그럼 니은 맞죠? 자, 그다음 니은 과정에서 방출된 에너지가 생명활동에 이용된다. 자, 니은은 ATP가 ADP로 분해되는 과정이고요. 물질이 분해되니까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이 될 거고 우리는 이 에너지를 생명활동에 이용합니다.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아서 답은 5번입니다. 자, 4번은 귀납적 탐구와 연역적 탐구 사례를 나타낸 건데요. 가는 이제 대충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보면은 주로 내용이 오랜 시간 동안 관찰했습니다. 딱히 우리가 뭐 조작변인 이런 거를 통해서 실험을 한 거는 아니고 뭐 가설을 세우는 그런 과정도 없죠. 그래서 이렇게 관찰한 특성을 종합한 결과 이런 결론을 내렸다라고 돼 있으니까 가가 바로 뭐죠? 네, 바로 귀납적 탐구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탄저병 백신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양을 두 집단으로 나눴죠. 자, 두 집단으로 나눠서 기역에는 백신 주사하지 않고 니은에는 백신을 주사했어요. 그러니까 대조 실험을 한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했으니까 얘는 이제 연역적 탐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억에 가는 귀납적 탐구다라고 했으니까 맞죠. 자, 그다음에 니은에 어느 게 기억 니은 둘 중에 어느 게 대조군이냐 물어보고 있는데 기억이 백신을 주사하지 않고 원래 상태 그대로 놔둔 거죠. 그래서 기억이 대조군이고요. 우리가 뭔가 조작을 해준 거. 여기서는 백신을 주사한 거죠. 백신을 주사해서 실험을 했으니까 얘가 실험군이 되겠죠. 네, 그러면은 기억 대조군이라고 했으니까 니은은 맞죠. 자, 그다음에 나에서 백신의 주사 여부는 종속변인이다. 자, 종속변인에 해당하는 거는 뭐죠? 종속변인은 이제 결과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여기서는 뭘까요? 백신을 주사했을 때 탄저병이 걸렸냐 안 걸렸냐, 탄저병의 뭐 발병 여부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백신의 주사 여부는 뭐에 해당이 됩니까? 네, 얘는 바로 얘가 조작변인이죠. 백신을 조사했냐 안 했냐 원인에 해당되는 거니까 조작변인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려서요. 답은 기억 니은 맞으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입니다. 항상성 조절에 관여하는 호르몬의 특성에 대한 그런 지문인데 학생 ABC 요즘은 또 원격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보통은 학생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글로 이렇게 채팅으로 나오네요. 자, 학생 A가 하는 말을 보니까 호르몬은 외분비샘에서 생성돼서 분비관을 통해 외부로 분비됩니다. 라고 설명이 돼 있죠. 자, 근데 호르몬은 외분비샘이 아니라 내분비샘으로서 내분비샘에서 생성이 돼서 내분비. 근데 여기서 내분비라 함은 혈액으로 분비되는 것을 얘기하죠. 네, 그래서 학생 A는 틀렸고요. 자, 호르몬은 이 호르몬에 대한 특정 수용체를 가진 세포를 우리가 표적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적세포나 이제 표적기관에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 B는 맞는 말이고요. 자, 다음에 학생 C는 호르몬은 분비량이 부족하면 결핍증, 많으면 과다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호르몬은 되게 미량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이제 대신에 부족하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성장 호르몬이 과다하게 나오면은 뭐 거인증에 걸린다거나 티록신이 적게 분비되면 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던가 하는 그런 증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한번 조사 활동을 해봤었죠. 네, 그래서 B, C가 맞아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 문제입니다. 어떤 학생이 물질대사에 대해 조사한 내용입니다. 자, 체온 조절, 심장박동, 혈액순환 등과 같은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량을 뭐라고 하더라? 예, 활동대사량이 아니라 기초대사량이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 A는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B.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로부터 얻은 에너지 양이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양, 그러니까 활동한 에너지 양이죠.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양보다 많으면, 그러니까 먹은 게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비만, 당뇨병, 고혈압 등 이런 우리가 대사성 질환에 걸릴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래서 B 맞고요. 자, 대사성 질환은 잘못된 생활 습관, 영양 섭취, 운동 부족 등으로 발생하지만 스트레스나 유전 등에 의해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아니죠. 이제 스트레스 유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B는 맞고 이제 C는 틀렸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입니다. 자, 7번은 이거 우리 시험 범위에도 들어가는 그런 문제죠. 자, 다리에 자극을 주었을 때 일어나는 흥분 전달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자, 보시면은 피부에서 A라는 뉴런을 통해 이제 지금 척수로 오고 있죠. 보면 이렇게 옆에 신경세포체 삐죽 튀어나오고 피부에서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A가 이제 감각 뉴런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B에, 이제 척수에 있는 B를 통해서, B는 이제 아마 연합 뉴런이겠죠. 연합 뉴런을 통해,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뉴런을 통해 골격근이랑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골격근, 근육을 움직이니까 얘는 운동 뉴런이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감각 뉴런은 이제 정보의 방향이 이제 말단에서 이런 감각기에서 이제 중추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도 불렀어요? 네, 구심성 뉴런이라고도 불렀었죠. 반대로 이제 중추에서 이런 반응기로 정보가 전달되는 이런 운동 뉴런들은 우리가 이제 원심성 뉴런이라고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도 불렀었죠. 그래서 두 용어 둘 다 기억하고 계셔야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보기 보면은 기억 A는 척수신경에 속한다 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척수신경이라고 함은 척수를 구성하는 신경이 아니라 이 척수하고 연결된 신경을 얘기를 했었죠. 자, 우리가 말초신경을 이제 구조에 따라서는 뇌하고 연결이 돼 있다. 그러면은 이제 뇌신경 그리고 말초신경이 이제 척수하고 연결이 돼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척수신경 이렇게도 구분을 할 수 있었죠. 지금 여기서는 말초신경 중에 얘가 뇌신경이냐 척수신경이냐 물어보는 건데 그림에 요 척수하고 연결돼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은 A는 척수신경 맞죠? 자, 그다음에 B는 지금 척수를 구성하는 연합 뉴런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척수를 구성하는 신경이니까 말초신경이 아니라 얘는 중추신경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중추신경이 바로 이제 뇌와 척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그림에서 지금 척수에 신경이 이어져 있을 때 척수의 그러니까 지금 그림을 바라보면은 이게 감각 뉴런이 들어가는 쪽이랑 운동 뉴런이 나오는 쪽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감각 뉴런이 들어가는 쪽은 우리 몸으로 치면은 등 쪽, 그러니까 뒤쪽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운동 뉴런이 나오는 쪽은 우리 몸으로 치면 배, 앞쪽이 됩니다. 그래서 감각 뉴런이 들어가는 신경 다발을 우리가 후근이라고 불렀고 운동 뉴런과 같은 이런 원심성 뉴런이 나오는 신경 다발을 우리가 전근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보기에 C는 전근을 이룬다라고 돼 있으니까 맞는 말이 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입니다. 8번 역시 신경계 문제죠. 자, 대뇌, 소뇌, 중간뇌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A가 우리가 대뇌라는 거 바로 딱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간뇌 아랫부분, B가 이제 중간뇌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C는 그러면 이제 소뇌, 여기 대뇌 뒤쪽 아래로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소뇌가 됩니다. 자, 기억. 대뇌의 겉질은 회색질이다. 그래서 여기에 신경세포체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좀 더 색깔이 진한 회색질을 띄었었죠.
이제 기억은 맞는 말이고요. 자, 니은 B에는 시상하부가 존재한다. 자, 시상하부는 어디에 존재했죠? 네, 바로 간뇌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고요. 자, C는 중간뇌가 아니라 소뇌였죠. 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9번 문제로 넘어와서 어떤 학생이 수행한 탐구활동이다. 그래서 오줌 속에 요소를 분해하는 효소가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자, 그리고서 각각의 여러 개의 비커를 놓고, 보면 이제 증류수에 콩즙을 섞고, 그리고 요소용액, 그리고 요소용액, 오줌, 그 다음에 요소용액에다가 콩즙을 넣어봤고, 오줌에다가 콩즙을 넣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BTB 용액은 용액의 액성, 그러니까 산성이냐 중성이냐 염기성이냐를 알려주는 그런 지시약이죠. 자, 여기 밑에 보면 산성에서 노란색, 중성에서 녹색, 염기성에서 파란색을 나타낸다. 그리고 암모니아가 물에 녹으면은 이제 염기성을 띈다. 이렇게 이제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보면 1번 비커에서 이제 증류수에 콩즙을 넣었을 때 노란색을 띄었어요. 그러면은 콩즙은 원래 약간 산성이라는 거를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요소 용액에 증류수를 넣었어요. 그럼 요소 용액은 원래 약간 중성이다. 중성이라는 거 녹색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오줌도 역시 녹색을 떴으니까 오줌도 원래 중성이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소 용액에다가 지금 요 4번 비커에서 요소 용액에다가 이제 콩즙을 넣었어요. 자, 그랬더니 얘네가 이제 파란색으로 변했죠. 그럼 이제 얘네가 염기성으로 변했다는 거고, 그리고 아까 문제에서 암모니아가 녹으면 염기성을 띈다고 했죠. 자, 우리가 몸에서 암모니아를 이제 요소로 간에서 전환을 해주는데, 여기서는 이제 반대로 요소를 콩즙이 분해해가지고요. 암모니아로 바꾼 거죠. 그래서 요소는 이제 중성인데 암모니아는 염기성이기 때문에 BTB 용액의 색깔이 파란색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 시험관에 오줌이 있는데요. 오줌에도 역시 요소가 들어있죠. 그러면 콩즙을 넣으면은 얘가 무슨 색이 되겠어요? 네, 역시 요소가 암모니아로 분해돼서 아마 이제 파란색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보기에 기억은 파란색이다. 네, 맞죠? 자, 그 다음에 처음에 가에서 오줌 속에 요소를 분해하는 효소가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단계가 네, 가설 설정 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의 비커 4번 비커 요거죠. 여기에는 암모니아가 들어있어서 얘가 파란색을 띠는 그런 결과가 나왔겠죠. 네, 그래서 디귿도 맞아서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자, 10번 문제는 우리가 전에 배웠던 뉴런에서 이제 탈분극이 일어나는 거랑 관련된 그런 문제네요. 보시면은 이렇게 1, 2, 3에서 각각 재분극, 탈분극, 분극 상태 중에 하나래요. 흥분은 한 번만 이렇게 일어났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표는 기억, 니은이 각각 나트륨과 칼륨 이온 중에 하나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림에 보시면은 처음에 이 1번 지점에서 세포 안팎으로 나트륨 통로도 닫혀 있고요. 이제 칼륨 통로도 닫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재분극, 탈분, 분극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그 중에 어떤 상태겠어요? 네, 얘가 분극 상태이겠죠. 자, 그 다음에 2는 나트륨은 들어오고 있고 칼륨은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어떨 때 이런 일이 일어나죠? 네, 바로 2에서 얘는 탈분극 상태겠죠. 얘가 탈분극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3번 3의 경우는 나트륨은 닫혀 있고요. 칼륨 통로는 열려 있어요. 네, 요게 그러면은 재분극 상태겠네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표에서 이제 이온 기억을 보시면은 기억은 세포 안에 많고요. 밖에 적습니다. 자,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이온은 무슨 이온이죠? 네, 그래서 기억은 칼륨 이온이죠. 그리고 니은은 세포 밖에 많고요. 세포 안에 적습니다. 이런 상태를 유지하는 이온은 뭐죠?
네, 나트륨 이온이죠. 그래서 요렇게 이런 이온 농도 구배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뭐였어요? 네, 바로 나트륨, 칼륨 펌프였죠. 그래서 펌프가 ATP를 계속 쓰면서 나트륨을 밖으로 그리고 칼륨은 안으로 이렇게 계속 이동시켜서 이런 농도 구배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기를 볼게요. 기억은 나트륨이 아니라 칼륨이었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원 분극 상태에서 나의 이온 분포가 나타난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거는 이제 1이나 2나 3나 상관없이 항상 세포 전체를 따졌을 때는 칼륨 이온은 안에 많고 이제 밖에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1이든 2든 3든 어느 상황을 가져다 놔도 니은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는 탈분극이죠. 자, 2에서 나트륨은 나트륨 통로를 통해서 확산된다. 네, 지금 밖에 많고 안에 적기 때문에 얘네들이 밖에서 안으로 에너지를 딱히 쓰지 않아도 확산돼서 들어오는 거죠. 네, 그래서 디귿도 맞아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1번 문제입니다. 자, 기관계 A와 B인데 A, B는 각각 배설계 소화계 중에 하나래요. 자, 그럼 A는 음식물 분해에서 흡수한다. A가 소화계죠. 자, 그 다음에 B가 노폐물 밖으로 내보내는 거니까 이제 배설계네요. 자, 그럼 기억 A에서 물질대사 일어난다. 자, 사실 소화계뿐만이 아니라 호흡계, 순환계, 배설계 모두 우리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들은 생명체를 유지하기 위해 물질 대사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A에 뭐가 들어가든지 상관없이 물질 대사는 일어나고요. 자, 대장은 응가 뭐라고 해야 되지? 대변을 만들어내는데 대변은 사실 소화계에서 음식물을 다 분해 흡수하고 남은 찌꺼기죠. 네, 그래서 배설계가 아니라 얘는 이제 소화계에 속한다고 이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인체에서 얘기하는 배설계는 질소 노폐물을 내보내는 그러니까 오줌을 만드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자, 호흡계에서는 탄소와 이산화탄소 기체 교환이 일어나죠. 그래서 디귿 맞아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번. 오늘은 이제 12번까지만 풀 거예요. 자, 12번은 이제 두 뉴런을 나타낸 것인데요. 이제 가는 뉴런의 형태를 보니까 신경세포체가 옆으로 이렇게 삐죽 삐져 나와 있고요. 이제 가지돌기 말단이 이렇게 변형이 돼가지고 뭔가 뭘 많이 받아들일 수 있게 생겼습니다. 자, 얘는 무슨 뉴런이죠? 네, 바로 얘가 감각 뉴런이죠. 자, 그리고 나의 경우는 이렇게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돼 있고 이쪽이 축삭돌기 말단이죠. 아마 감각뉴런이랑 연결이 돼 있으니까 뭐 연합뉴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기억에서 가는 원심성 뉴런이다. 자, 감각뉴런은 말단의 정보를 중추로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구심성 뉴런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원심성이 아니라 구심성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자, 나는 마리집이 지금 없네요. 민마리집 뉴런 맞죠? 자, 그리고 지점 P에다가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면은 가에서 도약 전도가 일어난다. 자, 그럼 얘는 전도는 한 뉴런 안에서는 양 방향으로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치만 여기 신경세포체나 가지돌기까지 오게 되면은 여기는 뭐가 없죠? 네, 바로 시냅스 소포. 시냅스 소포가 없죠. 없기 때문에 시냅스 소포에서 신경전달 물질을 내보낼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 신경전달 물질을 받아들이는 수용체 역시 여기 가지돌기 쪽에만 있고 여기 축삭돌기 말단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자극의 전달은 이 시냅스 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시냅스 후 뉴런의 이제 가지돌기나 신경세포체 방향으로밖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우리가 저번에 중간고사 시험 범위 할 때 엄청 강조했던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은
나의 자극이 가로 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디귿은 틀려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부분의 문제들은 좀 쉬운 편이어서 우리가 12번까지 오늘 풀어봤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마저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